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 신풍제약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뜨거웠냐? 차트만 봐도 뜨거운 걸 알 수가 있죠. 야,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신풍랜드로 불리더라고요. 신풍랜드. 자, 신풍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왜 14만원에서 18만원, 19만원을 왔다 갔다 하냐? 물론 저도 모르지만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신풍랜드의 가장 큰 이슈는 신풍제약의 가장 큰 이슈는 신풍제약이 3개월 판매 처분 중지를 받았다. 그래서 약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슈커홀드를 달궜던 주제잖아요. 여름에 달궜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18배가 올랐다. 그때는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인데 다시 오른 거예요. 다시 오르면서 18배 신풍제약 돌풍이다. 왜 오르냐? 그 예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신풍제약이 미국의 무슨 MSCI 이런 지수에 들어오면서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자동 매수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른다 그랬는데 그게 또 내려오니까 신풍제약이 너무 커진 거야. 형님들이 너무 많이 사서 등치가 너무 커지니까 이번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 야씨. 너무 커졌어. 외면하기에 너무 커진 당신이어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니까 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지수들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야, 이게 신풍제약이 그러면은 예전엔 MSCI 신규 편입돼서 올랐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200 편입돼서 오르고 또 게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말라리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혼나니까. 근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이 완료돼 있다. 그래서 급등했다. 임상이 1차 완료일이 내년 2월이다.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지. 신풍제약에서 정말 혁신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럼 최근에 신풍제약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어저께입니다. 금요일자로 8.3조 원, 코스닥 기준으로는 2위고요. 셀트리온 제약보다 비싸죠. 대단하세요. 시젠보다 비싸죠. 옛날에 방송에 여름 지난 다음에 한창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20억인데 주가가 2600% 올랐다. 그때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10조였어요.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싼데 거래량도 엄청났어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2조를 찍는 회사여서. 자, 그런데 저렇게 지수에 편입돼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MSCI에 편입돼서 오르니까 요즘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풍제약이 저렇게 오르는 거는 기계의 한계다. 인간이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기계가 판단을 못하고 야 이거 가격 올랐네? 해서 자기 지수에 넣는다는 거죠. MSCI에 넣는다든지 코스피 200에 넣는다든지 이러면서 인간이 기계를 능멸한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인간이 가격을 올리니까 이 아이가 헬렐레 하면서 이게 그거 넣어서 기계를 능멸한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당시에 맥스까지 올라갔을 때 2635%. 이게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연초 대비 26배. 미쳤던 때가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코데지 컴바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직 걱정된다. 우리 증권사 임원분이라는 분이 그랬는데 자, 이쯤에서 전설의 코데지 컴바인 사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전설적인 사건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4년 된 사건인데 그래프만 보더라도 왜 전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얼마 안 된. 절대 신풍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신풍은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풍은 이렇게 가겠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되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되고 해서 가겠지만 옛날에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의류업체 못 팔던 회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봅시다.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이게 여기 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장중에는 2위까지 갔어요. 카카오도 넘겼습니다. 그때 코데지 컴바인을 팔았으면 카카오를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잽싸게 코데지 컴바인을 팔고 카카오를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럼 왜 저렇게 가격이 올랐냐? 그때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0.6%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데지 컴바인이 거래 정지가 당한 다음에 대주주가 바뀌어요. 대주주가 바뀌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식을 못 팝니다. 그걸 보호예수라 그래요. 보호예수 걸려 주식을 못 파는 주식이 묶여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묶여있고 0.6%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유통하는 주식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사면은 가격이 막 위로 올리니까 너도 나도 코데지 컴바인 랜드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을 올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항상 이런 품절주,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주식들의 문제는 조금 있다가 대주주들의 보호 예수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보호 예수가 들어갔거든요. 대주주가 바뀌어서 1년간 못 팔았어요. 그럼 요렇게 가면은 요쯤에서 보호 예수가 끝나잖아요. 이제 물량이 나오거든. 지금은 0.6%인데 이때는 이제 90%짜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곧 옵니다. 1년짜리에 1년짜리 랜드 기간이 있었어. 1년짜리야. 1년짜리이기 때문에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눈치를 살 보는 거죠. 대주주가 정말 팔려나? 이런 눈치를 살 보고 있었는데 그날이 왔죠. 그날이 오면서 22거래일 중 17거래일이 하락합니다.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대주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엄청나게 빠지는데 얼마나 빠졌냐? 3월 16일 날 18만 원 하던 게요. 4개월 뒤에 만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94%를 찍었고요. 현재는 2,000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9%인데 이때 물론 대주주는 대박 났어요. 보호 예수가 풀리니까 세상에 이거 완전 이런 행운이 어딨어. 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가격이 여기였거든요. 팔려고 보니까 가격이 여기 있어. 이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 있어. 무슨 뭐 18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얼마에 샀어? 978억에 샀는데 뭐 올라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차트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회생 절차가 되고 인수가 되면서 인수가 500원에 결정이 됐는데 가격을 올려. 끝나는 요쯤에서는 완전 대박이 났기 때문에 장내에 갖다 던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자로 쭉 오는 게 코데지 컴바인 사태였는데 한창 올라갔을 때 시가총액이 카카오를 능가했다. 시가총액 6조 원대 중후반 거의 7조까지 늘어나면서 카카오보다 비싼 그런 주식이 됐다가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났죠. 요즘에 저런 주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저게 안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주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있거든요. 이 회사 주식의 가격이 지금 38만 원입니다. 우선주라는 게.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주 말고 똑같은 건데 보통주는 얼마일까? 똑같은 거거든요. 배당 조금 더 주는 거 있지만 우선주는 38만 원이에요. 삼성중공업 보통주 7,000원이요. 7,160원. 아까 38만 원이라며. 이게 같은 거거든요. 기초자산은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왜 7,000원이 38만 원이 돼? 조선업체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수익이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할 말도 없다. 딱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거 문제 있다 그래도 맨날 가격이 오르니까 죄송합니다. 저 죄송하고요.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가격이 오르는데 뭐라 그러자고. 죄송합니다. 오르는 거는 모르는 거지. 하여튼 뭐 자꾸 수익이 나니 이제 뭐라고 할 말도 없는데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부럽고 궁금해서 매일 시세를 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품절주죠. 우선주 비중이 전체의 0.02%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장돼 있는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11만 4천 주예요. 저 상장돼 있는 전체가 11만 4천 주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37만 9,500원이거든요. 현재 삼성중공업 우선주 시가총액이 한 400억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우선주 가격으로 했을 때 만약에 삼성중공업 보통주로 가격이 간다. 그럼 7,000원이잖아요. 그럼 상장돼 있는 주식 숫자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8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주로 가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8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보통으로 가자면 원래 일반적인 상황으로 8억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예전에 나왔지만은 괴리율이 보통은 보통주가 더 비싸요. 우선주보다. 왜냐면 보통주는 1개월권이 있잖아요. 조금 배당 더 주는 것보다 1개월권이 더 비싸기 때문에 보통주가 더 비싸서 보통은 이 보통주가 가격이 여기 있고 그거 절반이 우선주면은 요게 50%가 넘으면 괴리율이 크다고 위험하다 그러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괴리율이 5,200%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5,200%. 근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고가에 갔을 때 괴리율 최대 맥스로 벌어졌을 때는 14,000%가 나왔어요. 그냥 안 쳐다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저게 14,000%면 어쩌고 14만 배면 어떠리. 저게 뭐 그냥 가격만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로 뭐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건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우선주는 이젠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걸 우선주라고 하죠. 이제 다 아시죠?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보통주가 100원이면 우선주가 한 80원 정도 합니다. 대충 예시를 들죠. 100원짜리인데 우선주가 80원이라면 배당을 보통주는 3만큼 줬고 우선주는 조금 더 주니까 4만큼 줬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원에 3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는 3%인데 우선주는 배당을 정말 조금밖에 안 준 것 같은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건 시장 가격. 그래서 배당 차이가 야 우선주 나 샀는데 야 보통주는 700원 주고 우선주라고 750원밖에 안 줘. 이거 뭐야? 우선주 정말 조금밖에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50원 차이도 있지만은 보통 우선주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따졌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왜 우선주가 배당에 좋은가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인데 요런 게 있고 요거를 조금 알면은 보통주보다 가격이 많이 낮은 우선주 있을 때 배당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은 뭐 가격 괴리율 큰 우선주에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보통주는 여기인데 우선주 가격이 많이 낮으면 동일한 배당을 줬을 때 아래에 있는 경우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격 괴리를 큰 우선주가 많이 관심을 받을 거고, 대표적인 게 요즘에 많이 물어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왜 그렇게 많이 올라요? 왜 항상 최고가예요? 삼성전자는 배당을 자기네들의 잉여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50%를 배당에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배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선주가 더 싸다 보니까 우선주를 사면은 배당을 받는 것 중에 자기의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보통주보다. 그래서 괴리율이 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그냥 보통주 사겠는데, 하여튼 뭐 괴리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컸었는데 배당을 많이 하겠다고 발표한 순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괴리율 5%밖에 안 되고, 또 여기서 가끔 이렇게 써있는 우선주가 있어요. 현대차 이우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우비 같은 게 붙는 게 있어요. 이비. 자, 그냥 우선주지. 뭐 이런 게 왜 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사실은 1996년에 그 이후에 나온 우선주들은 붙여요. 이게 상법 개정 후에 발행했다고 붙이는데, 요 B라는 게 붙으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뭐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이거를 신형 우선주라 그래요. 이름 자체는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신형, 새로 나온 96년에 새로 나온 우선주라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최저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우선주는 무조건 1%는 액면가 기준 1% 주겠다, 무조건 2%는 주겠다, 무조건 뭐 3%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반 우선주도 있고 뭐 2우비, 뭐 3우비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우선주에 따라 달라요.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우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액면가 기준 2%를 주겠다, 뭐 3우비 같은 경우는 최저 1% 주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상장을 합니다. 만약 저런 조건이 붙는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액면가 5,000원이어서 2%를 보장해서 100원이라는 숫자를 보장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해요. 그럼 2,000원이 돼요. 그래도 무조건 100원을 보장합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2,000원을 하락했을 때 100원은 5%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논리로 요 신형 배당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고 많이 화제가 됐어요. 이거 무조건 5%는 보장이다, 뭐 무조건 7%는 보장이다. 왜냐? 주가가 떨어져서. 이게 만약에 500원이 됐다 그럼 20%죠. 뭐 이런 게 될 수, 물론 500원 잘 안 오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금융위기급이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은 보장이 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뭐 작년 자료긴 하지만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쭉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B 같은 게 붙은 거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3%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주가는 옛날 거니까 보실 필요 없고, 최소 배당률 3%, 이게 액면가 기준인데 제가 하나만 갖고 와봤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자, 하나 지금 현재가입니다. 하나가 26,000원짜리예요 우선주는 46,000원입니다. 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우선주가 더 비싸요?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거 왜 삼성중공 우선주가 더 비싸요 말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런 거고요. 넘어가면 되고. 그쵸, 신기하죠. 우선주가 왜 더 비쌀까? 자, 하나 같은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배당을 700원 했어요. 우선주들은 750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요 3우 B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발행가의 3%, 발행가가 17,000원에 발행했거든요. 그럼 최소 무조건 510원은 줍니다. 아니면은 보통주 배당금의 50원 중 높은 값을 배당한다는데 510원보다 750원이 크기 때문에 750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하나 3우 B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뭐 5%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한다 그래야 되나?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최소한의 배당 수익률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46,000원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주식들만 뭐 공부하는 분들도 뭐 많이 사실은 계시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중간중간에 보면은 참가적, 누적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냥 설명만 드리면 참가적이라는 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할 때 특수한 조건이 붙은 우선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참가적이라고 돼 있으면 추가 배당을 해도 참가할 수 있다. 누적적이라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 내년에 합산해서 준다, 뭐 이런 거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왜 재미로만 보세요.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CJ가 예전에 발행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10년 있으면 보통주로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인 우선주예요. 10년을 들고 있으면. 그냥 우선주긴 한데 10년을 들고 있으면 내가 안 들고 있어도 중간에 사면 되는 거죠. 10년 뒤에 2000 뭐 몇 년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CJ는 발행을 했냐? 우선주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CJ 후계자한테 CJ 보통주로 주면은 가격이 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낮은 이제 전화우선주 같은 걸로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저런 거를 상장을 했는데, 저게 상장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면 CJ가 CJ 일반 보통주가 있고요. 우선주가 있습니다. 83,000원이고 우선주가 51,000원 하네요. 계율이 한 38% 정도 되는데 CJ 4.5에 전환이라고 붙어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통주 전환 옵션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83,000원과 63,200원 차이가 한 24% 있는데 10년 뒤면은 요게 여길로 붙겠죠. 63,200원이 83,200원으로 뭐 붙겠죠. 가격이. 아무래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니면은 83,000원이 63,000원으로 내려오던가. 그러니까 10년간 어떻게 보면 24%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따져서 접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저런 건 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요때 사고 요때 팔면은 배당을 받죠. 이것도 헷갈리시더라고요. 요때 사고 요때 팔면은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 다 안 들고 있어도 되죠. 그 12월 31일은 장이 쉬고요. 금융권 분들도 다 폐일이라 그러는데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전날은 다 쉬는 날이고 아마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실 거 조금만 보여드리면은 이유가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팝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요. 그래서 12월은 개인이 월간으로 누적해서 파는 걸로 유명한 달인데 이런 거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원래 배당을 하면은 배당만큼 가격이 지수 전체가 빠지게 돼 있어요. 1%를 배당을 하면은 지수가 1000이면은 10 정도 1%가 내려가게 돼 있는데 보통 덜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가 1000인데 배당을 1%를 했다. 그럼 10만큼 빠져서 990에 시작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995, 997 그 정도밖에 안 빠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도 전부 다 배당 수익률이 배당납보다 대부분 큰 경우가 많았다. 좀 덜 빠졌다는 거니까 배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